안녕하세요. 이렇게 지식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경섭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진 명언들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명언으로 보는 인문학 시간입니다. 자, 요즘 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진화하고 유행은 또 시기마다 휙휙 바뀌고 우리의 삶도 빨리빨리 거센 흐름에 떠밀려 가는 듯이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는 우리가 빨리빨리가 아닌 조금은 느린 걸음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소와 말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소는 여유롭게 풀을 뜯고 느릿느릿 움직이죠. 반면에 말은 아주 활기차게 빠르게 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와 말은 수영을 배우지 않았어도 물에 빠지면 무트로 헤엄쳐 나올 줄 압니다. 본능적이죠. 실제로 물에 빠지면 소보다는 말이 훨씬 빠르게 헤쳐 나온다고 합니다. 말은 땅 위에서도 그냥 땅 위에서처럼 물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달을 움직여서 물살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급류에 휩쓸린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수영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말은 급류에 휩쓸려서 비명 행사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느린 보소는 급류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이처럼 소는 살지만 말은 죽는다.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러면 물에서도 곧잘 헤엄치는 말이 급류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센 물살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너무 믿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필사적으로 내 발을 노 삼아서 그냥 열심히 벗어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센 급류를 이겨내려다가 결국은 제자리를 맴돌고 탈진해서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럼 소는 어떨까요? 말과 사뭇 다르게 그냥 미련하게 그냥 물살에 그래 너는 흘러라 나는 간다.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갑니다. 또 몸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라앉을 위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둥둥 떠내려가다가 급류를 벗어나려고 뭐 힘을 쓸 것도 없어요. 떠내려가다가 어때 이제 조금씩 무트로 접근하고 다행히 또 뭐 얕은 것을 만나거나 뭐 바위를 만나거나 이제 나오는 거죠. 우생마사와 비슷한 표현이 또 있어요. 느려도 황소걸음이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다면 한 발짝 한 발짝 뚜벅걸음으로 작게 걸어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정말 뭘 하는지 모른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황소걸음은 게으름과는 또 달라요. 바쁠수록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일수록 여유를 갖고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사실.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고민을 접어두고 무의식의 결정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스스로 정보를 정리하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연결해서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가수 현숙 씨 잘 알고 계시죠? 중년 세대 특히 좋아하는 이제 트로트 가수인데 계속 꾸준하게 노래를 발표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 씨가 바로 우생마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현숙 씨 가수 경력 데뷔 지금 뭐 40년 가까운 나이입니다. 근데 아직도 소녀 같은 모습이에요. 히트곡도 정말 많죠. 정말로 사랑하는 영자씨, 춤추는 탬버린, 오랜 활동 경력 때문에 히트곡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는 아닙니다. 데뷔한 지 34년 만에 처음으로 디너쇼를 했을 정도라고 그래요. 현숙 씨 가정 얘기를 좀 해볼까요? 12남매 가운데 11번째 참 다복한 가정입니다. 딸로는 막내라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거의 이제 막내딸이니까 이 가수가 되겠다고 어린 시절부터 많이 노래를 부르고 가족 친지들 앞에도
중학교 때는 이제 가발을 뒤집어 쓰고 노래 자랑에 나가서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을 예전 노래기도 한데요. 이 노래로 장원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마음에 야, 난 이제 대스타가 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뭐 아버지는 말렸겠죠. 엄마가 하도 못 말리니까 이제 쌀꾸러미 하나, 양은 냄비 하나, 들통에다 이제 묵은지 한 통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차비하라고 10,000원짜리 꼬깃꼬깃 한 장 손에 쥐어준 그걸 들고 가수가 되겠다면서 고향이 이제 전북 김제거든요. 거기서부터 무조건 호남선을 타고 그냥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무작정 상경이죠. 용감한 여고생, 겁없는 여고생입니다. 자, 이 노래는 현숙을 대중적으로 알린 히트곡 정말로입니다. 현숙을 세상에 알린 정말로엔 정말로 남다른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사실 현숙의 데뷔곡은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란 노래입니다. 중동에 일하러 간 남편을 그리는 노래인데요. 여고 3학년생이 철이 공부시키면서 당신만을 그립니다. 이 가사가 부르면서도 영 내키지 않는 거예요. 대중들은 공감을 하는데 10대 소녀에게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MBC 약단장이던 김정택 씨를 무작정 찾아갑니다. 현숙은 무작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에 걸맞는 좀 발랄한 곡을 써달라. 그때 기억으로는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그냥 눈물 콧물 섞어가지고 비벼서 이 애원해가지고 노래를 얻어내는데 이 곡이 정말로입니다. 이 정말로 발표한 지 보름 만에 빅히트를 치면서 3년 연속 MBC 10대 가수왕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어떤 가수는 뭐 난 10대 가수 한 번도 못 해봤다 이거 뭐 자랑삼 얘기도 하는데 포장마차, 해피데이 뭐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 치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무시비롱 정말 잘 나가던 현숙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서태지라는 복병을 만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등장으로 가요계 괴말로 세대교체 찬바람이 붑니다. 그리고선 이제 결국은 극심한 슬럼프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발표한 곡들이 팬들에게 외면당하고 왜냐하면 새바람, 가요계 새바람.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 화불단행이라는 얘기 있죠. 부모님이 또 이딴 그 병환까지 겹치면서 정말 불우한 시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녀는 불행한 현실을 오히려 발판 삼아 제기했습니다. 1995년 일이죠. 병든 부모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녀 자신의 얘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사랑하는 영자씨가 TV에 방영되면서 거기에 이제 삽입됐던 곡이 바로 사랑하는 영자씨입니다. 영자씨가 애인 이름이 아니에요. 엄마 이름입니다. 병환을 겪고 있는 엄마 이름. 사랑하는 영자씨가 히트를 칩니다. 앞에 뚜벅거름 얘기했지만은 이 가수 현숙의 롱런 비결이 바로 이 뚜벅거름처럼 뚜벅뚜벅 40년 동안 걸어오는 그 진정성입니다. 핵심 코드는 바로 낙천적인 성격 그리고 효심입니다. 현숙 씨는 어머니 아버지를 다 병환으로 고생하다가 여입니다. 아버지는 치매를 앓다가 7년 동안 또 엄마는 중풍으로 14년 동안 지금도 어머니를 기리면서 돈만 모이면 노인들을 위한 이동 목욕 차량을 기부하고 전국 팔도를 다니고 실제로 노인분들 목욕 봉사를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이동 봉사 차량이 20호 가까이 되잖아요. 한 대에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버는 돈은 다 글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화도 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지방 공연을 이제 어디 맡길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공연을 갔는데 공연 나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버지 속옷에다가 자기 전화번호 그리고 바느질로 꼼꼼하게 현숙이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전화번호 연락 달라는 거죠. 바느질로 새겼다. 이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녀의 팬이라면 이 현숙 가수 현숙이 안 웃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상상이 힘들죠. 그녀가 부른 노랫말도 항상 긍정적입니다. 자, 보세요. IMF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집단 우울증을 치료해줬다는 해피데이, 포장마차. 또 그녀가 직접 노랫말을 쓰고 템버린 댄스의 손을 보인 이제 춤추는 템버린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결같이 밝고 희망적입니다. 선배 가수들이 이 노래가 보면 자신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 제목과 비슷하게 비극적인 내용이면 비극적으로 이럴 때뭐 낙엽적 따라 가버린 사람 이렇게 노래 제목 가사대로 운명이 바뀌는 걸 자주 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 씨는 밝고 희망적인 노래에 공을 들여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이 밝고 희망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른다는 겁니다. 가수 현숙 씨가 이런 슬럼프에서 벗어난 뒤로 신곡 작업을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알고 보면 열성 노력파입니다. 얼마 전에 2013년에 1년에 한 번씩 꼭 낸다는 거예요. 청춘아, 2014년 당신 만나길 잘했어, 2015년 인생 팁을 발표하면서 꾸준히 또박또박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1년에 한 곡씩 되든 안 되든 신곡을 내기로 했어요. 끊임없이 음반을 내는 거예요.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싶어서요. 꿈이 있다면 무조건 노력해야죠. 가수 현숙 씨처럼 꾸준하게 새로운 곡을 발표하는 그런 가수는 요즘 트로트 가요계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오늘은 우생마사, 우공이산의 이야기로 조금은 느리지만 꾸준히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속도를 강조하는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걸음걸이는 황소걸음이 아니라 종종걸음에 가깝습니다. 또 몸에 뺀 이 빨리빨리 문화, 장점도 있지만 폐단도 적지 않습니다.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인데 그냥 빠르기만을 기준 삼다 보니까 부실해지기 쉬운 거죠. 빠름의 미학도 좋지만 한 번쯤은 잠시 걸음을 젓고 우생마사의 교훈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